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아니면 어떤 행동? 오늘 저희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죠.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좀 빌려볼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문,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거든 그가 돈을 쓰는 순간을 지켜보라. 정약용에 남긴 이 말,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정약용의 사상을 바탕으로 돈과 인간 본성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돈을 쓰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알아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약용이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돈을 인간 이해의 척도로 삼았을까?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울 거예요. 생각해보면 말이라는 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포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존과 욕망이 직접 걸려있는 이 돈을 쓰는 행동은 속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은 그 사람이 뭘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욕망하는지, 또 뭘 두려워하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거울로 인간의 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돈이 정직한 거울이라니,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로 무엇부터 관찰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첫 번째 관찰 포인트로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를 콕 집더라고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고급 골프채를 그냥 사면서 아내가 새 옷 한 벌 사자고 하면 막 화를 내는 남편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몇 년째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용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는 어떤 주부 이야기였어요. 이 차이가 그냥 뭐 개인의 취향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뭘 사랑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것만 봐도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정약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죠.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보라고 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즐거움이라는 건 가끔 일시적이거나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피와 땀이 담긴 재산을 쓰는 행위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택의 결과거든요. 입으로는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돈은 전부 자기 유흥을 위해서만 쓴다면 글쎄요, 그 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지 않겠어요. 결국 행동이 말보다 정직하다는 오랜 진리가 바로 이 돈 앞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랑 고백보다 카드 명세서가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하,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일종의 심리 가계부랄까요? 그런데 그 행동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언제 돈을 쓰는가와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돈을 쓰는 타이밍과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동기를 엿볼 수 있죠. 자료에 내온 그 사업가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 이면지 안 쓴다고 타박하던. 네, 맞아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한테 믹스커피 하나까지 비용 처리 제대로 하라고 딱따라던 사람이 저녁에 중요한 거래처 사람 만나서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시키면서 호탕한 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극과 극이네요. 반면에 평생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던 한 노인분 얘기도 있었죠. 동네에 큰 수해가 나니까 망설임도 없이 전 재산을 수재민을 위해 기부한 실제 사례요. 맞아요. 한 명은 남들 앞에서만 관대하고 다른 한 명은 남들이 안 볼 때 진짜 관대함을 보인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사람이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아니면 자기 신념과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진정으로 후한 사람은 남이 보던 안 보던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남들 앞에서만 돈을 쓰는 사람은 결국 허영심과 체면, 즉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거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동기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동기를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기 쉽지만 그 소비가 일관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는 태도 자체도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써도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관찰 포인트, 어떻게 돈을 쓰는가와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기도 하죠.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계산서만 받으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죠. 심지어 꼭 필요한데 쓰면서도 후회하고. 그렇죠. 반면에 꼭 써야 할 곳, 가치 있는 곳에는 기꺼이, 그리고 웃으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아버지 이야기가 참 따뜻했어요. 외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아빠는 정말 기쁘다 하면서 웃으며 계산하는 모습이요. 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가족에게는 정말 큰 안정감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태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성격 차이일까요? 그건 그 사람이 돈을 삶의 목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돈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어요. 샘물처럼 퍼내면 다시 차오르지만 막아두면 결국 썩어버린다는 거죠. 아, 흐르는 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쓰는 행위 자체를 상실과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돈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쓸 때는 기쁘게 쓰는 거죠. 돈을 흘려보내서 가족의 행복이나 나의 성장, 타인에 대한 도움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정말 많은 게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인데 왜 유독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돈이 대체 뭐길래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민낯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심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 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생존 자체야 위협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가장 본능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생존을 담당하는 가장 원초적인 뇌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지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으로 뭘 살 건지, 누굴 위해 쓸 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거죠. 아까 그 아버지 예시처럼요? 네. 입으로는 자녀의 미래가 소중하다고 하면서 월급날 술값부터 챙긴다면 그의 진짜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매 순간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선택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난다. 정말 그렇네요. 한정된 돈이라는 건 결국 한정된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거니까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셋째, 돈은 우리의 감정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기뻐하고 잃으면 분노하거나 절망하죠. 이런 극적인 감정의 기복 속에서 평소에 이성으로 꾹꾹 눌러 감춰왔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회사원 예시가 아주 적절했어요. 평소 온화해서 부처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월급 계산 실수로 몇만 원이 덜 들어온 걸 알자마자 인사과에 달려가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요. 돈이라는 자극제가 그의 숨겨진 모습을 순식간에 끌어낸 거죠. 와, 그 부처님 회사원 이야기 정말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이네요. 생존, 선택, 감정,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돈을 특별한 거울로 만드는 비밀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의할 점과 함께 관찰 포인트를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역시 일관성입니다. 평소의 말과 돈 쓰는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선순위고요. 돈을 쓰는 순서를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부모님부터 챙기는 사람과 자기 물건부터 사는 사람, 뭐 그런 차이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감정 반응입니다. 돈을 쓸 때 기꺼이 쓰는지, 마지못해 인상을 쓰며 내는지를 보면 그 미묘한 감정 차이로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잘못 적용하면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무조건 인색하다고 비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찰의 대전제가 바로 상황을 고려하는 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아끼는 건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이걸 인색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폭력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소득 수준, 즉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 가난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때로는 부자의 큰 기부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사람의 처지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이 결국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을 넘어서 자기 성찰이라는 따뜻한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의 돈 씀씀이를 본다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매일 밤 그날 쓴 돈의 의미를 잠깐이라도 돌아보는 작은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정약용 선생도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면 스스로의 허물을 알게 되고 고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혹시 불필요한 허영이나 순간의 욕망 때문에 낭비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겁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계산할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늘 먼저 계산하려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시욕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은 좀 이기적인 성향의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해 보이고요. 특히 돈을 빌리고 갚을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빌릴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피하거나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죠. 아, 정말 최악이죠. 반면에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심지어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시라도 더해서 갚는 사람은 그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이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타인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마음가짐과 정확히 통하는 부분입니다. 듣고 보니 돈에 대한 대화 방식도 그 사람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돈 이야기를 극도로 피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콤플렉스나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자기 재산이나 수입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돈에 대해 과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돈에 대해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오늘 긴 시간 동안 돈과 인간 본성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이것 같아요.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 인격,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철학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이라는 것.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돈이라는 작은 창문으로 인간이라는 더 큰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을 통해 사람을 보되 돈의 많고 적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불안빈 환불균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 자체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죠. 아, 불안빈 환불균. 그것을 가치 있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삶.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쓴 돈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지출은 당신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었나요? 만약 당신의 돈 씀씀이가 당신의 자서전 첫 편지를 장식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길 바라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